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데이 2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과목인 산업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 디자인 일반이라는 과목, 자, 총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었습니까? 2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자, 선생님 강의는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주는 식의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디자인은 계획하다, 설계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말의 어원은 라틴어인 데지그나레와 데세니오, 데생이에 유래되었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선생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항상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상태에서 교재를 보고 교재 내에 있는 걸 정독하면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이해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물론 교재 내용대로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책을 읽는 식의 강의는 아닙니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식의 강의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자, 디자인이 무엇이냐? 자,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디자인은 뭐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원래 선생님이 글씨를 좀 못 쓰진 않아요. 잘 써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길게 촬영을 하면 지루해지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글자를 좀 엉망진창으로 쓰는데, 원래 저 선생님 글씨 못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디자인이란 말, 지금의 디자인이란 말은요, 원래 의미는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뭐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러는데, 맞아요. 뭐 보기 좋게끔 만드는 것도 맞지만 원래 이 디자인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계획하다, 설계하다 그런 뜻이. 그림 그리다가 아니네요. 그죠? 계획하다, 설계하다네. 그죠? 예. 그래서 뭘 계획하고 뭘 설계하는 거냐? 그럼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하는 사람이고 설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러면 교재도 나오겠지만 라틴어로는 데시그나레라는 말이 어원이었다. 자, 비슷하죠? 디자인과 데시그라네라는 말이 비슷하죠. 그죠? 이탈리아 말로 디세뇨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 데생, 이런 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어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틴어로 뭐라고요? 데시그라네, 이탈리아로 데세니오, 프랑스 말로 데생이라는 말을 갖는다. 이건 뭐 그냥 순수하게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디자인의 의미는 뭐라고요?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 계획을 하는데, 자, 계획이라는 건 뭘까요? 목표죠. 어떠한 목표예요. 자,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 계획한다라는 거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렇죠, 미래예요. 미래에 뭔가를 목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목표하는 것을 계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미래에 뭔가를 목표하는 것은 누가 목표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목표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왜 계획을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를 따고 싶은 거야? 하고 미래의 목표를 왜 한 거예요? 불행해지려고? 이거 따가지고 엄청 망하려고? 아니죠. 뭐 하려고? 맞아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의가 되네요. 그죠? 디자인이란 뭐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예요? 목표하고 계획하는 하는 행위. 결국 디자인은 인간의 뭘 다루는 분야다?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데 이 행복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상당히 주관적이죠. 행복이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배고픈 사람에게 행복은 뭐야? 먹는 거죠. 선생님, 그저께 되게 아팠거든.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라는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은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배만 안 아프고 그냥 설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니까 너무 행복해. 행복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우린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린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영역은 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은 우리가 학문에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게 있는데 인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술학원에 가서 막 옛날에 막 주워 터지면서 배웠어요. 옛날에는. 지금 안 그러지만 자 그렇게 그림만 정말 스킬 잘하고 막 컴퓨터 그래픽만 정말 잘해가지고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다루는 분야가 디자인이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보면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환경 문제, 또 사회복지 문제, 구호 문제, 지역 개발 문제, 교육 문제, 인구 문제, 공간 문제, 주거 문제, 식량 문제, 노동 문제, 노동 생산 문제, 도시 환경 위생시설 문제 등등등등. 자, 행복이라는 건 인간의 뭐예요? 욕구거든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고 니즈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니즈.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걸 디자인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빅터 파바넷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디자이너면서 사상가인데 무슨 얘기냐? 디자인이 단순히 그림 하나 잘 그려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인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바로 복합적 기능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빅터 파바넷이고요. 그 복합적 기능에는 방법, 용도, 필요성, 텔레시스, 연상, 미학이라는 6가지의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그걸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한다. 그걸 주장한 사람 누구다? 빅터 파바넷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험 문제만 얘기한다면 3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디자인은 데시그란의 데세니오, 데생의 어원을 갖는다라는 거. 두 번째, 디자인의 의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뜻이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의미가 뭐냐? 뭘 계획하는 것이냐? 목표다. 미래의 뭔가를 누구의 인간의 무엇을 행복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인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먹고, 두 번째 자고, 세 번째 입고,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당장 여러분이 지금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선생님이랑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뭐 해야 돼? 가서 농사 져야죠. 그죠? 또 당장 자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사람은 상당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 먹고 자고 입고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고 도와야 될까요?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디자이너는 이 사람들까지 도와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싶은데 기능사니까. 선생님은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강의하면서도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기능사 시험에서는 뭐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나올 수 있어. 하여튼 먹고 자고 입고, 자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인간은 또 치료받고도 해야 돼. 그죠? 치료받고는 뭐니?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치료받아야 돼요. 저도 그 이틀 전에 아팠는데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았거든요. 너무 감사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말 의사도 없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교육받고. 교육받고는 뭐예요? 우리 선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알려줘야죠. 지금 선생님이요 컴퓨터 그래픽 관련해서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 디자인, 뭐 컬러리스트, 디자인 기획, 뭐 공공 디자인, 막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처음 강사했을 때가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가르쳤었고 또 예비 디자이너였을 때부터 좀 더 이
디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되고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경험했던, 이제 하다 보니까 저 벌써 20년 차거든요. 제가 알고 있고 연구했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20년 빨리 가는 거야.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5가지 외에도 더 많아요. 그죠? 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5가지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복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사람이 찌질하든 멋지든, 어쨌든 이 5가지가 해결이 돼야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5가지를 자, 세상에 5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 인간이. 그래서 5명이 모두가 치료받고가 중요하다고 해서 치료받고만 해버리거나, 또는 먹고가 중요하다고 해서 먹고만 5명이 다 해버리면 그 5명은 결국에는 다른 것이 해결이 안 돼서 다 죽거나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겠죠. 그죠?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돼? 5명이 각각 하나하나씩 맡아서 뭘 해야 되니? 소위 말해서 분업을 해야 되죠. 다른 말로는 상부상조해야 되죠. 또는 뭐라 그래요? 품앗이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야. 5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러한 일들을 품앗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곳을 우리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5명이 각각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먹고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씨 짜증나. 내가 만약에 없으면 이것도 다 병신들 아니야? 아씨 이거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가져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 아니, 먹고가 먹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고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먹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먹고의 분야라고 하죠. 분야에서 열심히 먹고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직무라고 그래요. 직무. 그리고 직무를 통해서 수입을 내서 돈을 버는 걸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먹고 입고 교육받고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갑질을 하거나, 또는 치료받고라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해버리거나 해태하거나 해버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혼자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회는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은. 자, 인간은요,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데 2가지가 있어요. 나와 누가 있다? 남이 있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은 나의 행복일까요? 남의 행복일까요? 디자이너는 누구의 행복을 다루는 거냐? 우리는 남의 행복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남을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자,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고요. 분야예요, 분야. 보통 디자인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먹고랑 같이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디자인, 그 다음에 자고 디자인, 입고 디자인, 치료받고 디자인, 교육받고 디자인. 먹는데 더욱더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해지면서 효율이라 그러죠.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디자인은 3가지로 나눠요. 자, 먼저 인간이라는 것이 디자인의 기본 핵심이고요. 주체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디에 함께?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는 어디?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요 3가지를 우리는 보통 뭐 문화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자인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아가는데, 자, 인간과 사회는 뭐 한다고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뭐 한다? 소통. 자, 소통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예요? 나와 남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항상 남이 나 같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전혀 니즈도 다르고 서로 바라는 게 다르고 잘할 때 또 서로 너무 다른 거야.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막 정리정돈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막 그 방 쓰레기장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혼자 살면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혼자 살면 문제 없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걔네 둘이 같은 대학에 같은 그 기숙사에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생각해봐.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겨요? 깨끗한 애는 계속 깨끗하려고 할 것이고 더러운 애는 계속 더러우려고 하니까 같은 공간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나면 불편한 거죠. 그럼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나쁜 거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좀 깨끗한 애는 좀 더러워질 필요가 있고 좀 더러워진 애는 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이 모이면 사회거든요.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응? 어릴 때 그냥 집에서만 오냐오냐 크다가 사회생활 딱 나가면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나는 11시에 출근하고 싶은데 9시에 출근하래. 지가 나보다 좀 고참이라고 엄청 갈고 부모님도 아닌데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소통이라는 것을 디자인하는 분야, 이 소통을 디자인하는 분야를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시각 뭐라고 한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뭐냐면 시각이니까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코로 하면 후각 디자인이고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이고 혀로 하면 미각 디자인인가? 아닙니다. 소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Visual Communication Design, Communication 바로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분야가 시각 디자인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야. 분야야. 먹고 분야 안에는 여러 가지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 있죠. 직접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농사 기계를 만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종자를 키워내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분야를 이루듯이 디자인이라는 건 하나의 분야예요. 그 분야 안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는 거야. 자, 의사는 뭐예요? 의료 분야죠. 의료 분야 안에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요. 의사, 간호사, 약사 등등등등등. 그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 그 안에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사를 따고 나면 물론 관련한 기능적 디자인을 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기획에 관련한 업무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분야예요, 분야. 그 중에 또 시각 디자인 분야 안에는 또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이 또 많아요. 어쨌든 이제 시각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거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시각 디자인이란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야의 사람들을 우리는 시각 디자이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요, 자연으로부터 도구를 갖다 사용을 하거든요. 자연으로부터 뭘 갖다 쓴다? 도구,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 도구를 디자인하는 거. 이걸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제품 디자인 그럽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그마한 도구로부터 모든 도구는 다 제품 디자인이죠. 이 제품 디자인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탁기만 가지고도 우리 엄청난 혁신이죠. 여자분들이 옛날에 거의 대부분의 업무, 직무, 집에서 가정일의 대부분은 빨래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빨래 엄청나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금 다 사람이 일일이 다 빱니까? 옛날 분들이 대단해, 그지? 그래서 지금은 세탁기에 넣어놓고 버튼만 눌러놓으면 딱 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넣는 것까지 해주는 세탁기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그죠? 그죠? 줄이 연결돼가 탁탁탁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제품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성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보다 제품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와 자연은 이 자연이라는 우리 인간은 공간에서 살거든요. 이 공간을 뭐 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디자인? 환경 디자인. 환경 그러면 무슨 쓰레기를 아끼고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즉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공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테리어라 그래서 실내 디자인. 뭐라고요? 실내 디자인. 공간 안에 실내, 인테리어, 실외, 익스테리어 디자인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 공간 활용을 통해서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또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 다음 뭐요? 공간 디자인.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디자인의 종류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또는 돈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목적으로 쓰는 디자인을 우리는 산업 디자인 그러는 거예요.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을 갖다 쓰면 산업 디자인.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공공 디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자인은 꼭 돈을 벌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은 우리가 디자인 경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경영에도 쓸 수 있고 디자인 정책에도 쓸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모든 분야에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디자인은 업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획에 관련한 업무가 있고 하나는 기능에 관련한 업무가 있어요. 기획이라는 것은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은 전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기획이 돈을 많이 법니까? 기능이 돈을 많이 법니까? 기획? 기능?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버는 것은 별도의 돈 버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케팅에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획이라는 업무와 기능이라는 업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3년 전에 이미 만들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 기획은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만들지 못했어. 그 이유는 뭐야? 기술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3년 후에 돼서 만들어서 대박 났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기능일까요? 기획일까요? 관리자죠. 기획이시고. 또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일했던 기능인들 중엔 나대용 같은 훌륭한 그러한 기능적 능력을 가진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한 두 가지 힘을 합치니까 133대 13의 맞짱을 떠서도 이기는 엄청난 효율을 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디자이너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물론 기능적인 능력을 보는 시험이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산업기사나 기사는 바로 요 기획, 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냥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는 것과 디자이너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은 그냥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쓰면 산업 디자인,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공익을 위해서 쓰면 공공 디자인, 또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쓰려면 디자인 경영, 국가의 정책을 만들 때 쓸 땐 디자인 정책, 복지를 위해서는 디자인 복지, 먹고 디자인, 자고 디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디자인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까 얘기했었죠. 기획에 관련한 것과 그 다음에 뭐요? 기능에 관련한 두 가지 업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계획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표라고 그랬었죠? 목표.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게 계획이야, 목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야지 한 달 후에 그건 뭐야? 그건 계획이 되겠죠? 한 달 후에 가겠지? 그러면 제주도를 가야 할 때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냥 그날 모여서 가야 돼요? 그렇죠. 준비해야죠. 그날 모여서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뭐 그것도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준비하는데 그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아이디어라고 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기획은요. 어떤 식의 순서를 갖게 되냐면 문제인식입니다. 뭐라고요? 문제인식. 아, 그게 문제야 라고 아는 것이 모든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아니, 모든 과학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왜라는 것이 디자이너에 있어서는 아주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과정 첫 번째 기획의 가장 문제는 문제가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인간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살거든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야. 정말 문제는 뭐냐?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일반인들은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먹어야지 하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지만 뉴턴 같은 경우 왜 떨어졌지? 지구는 둥근데? 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문제인식을 하면 다른 해결 방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창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문제, 왜를 해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창의. 그럼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뭘 잘해야 돼? 문제인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게 착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엄마가 심부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전 착하지 않아요. 엄마만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랑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스스로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른지 또는 그게 모두가 맞다고 하지만 거기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발견되면 절대로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해결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게 창의예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문제인식.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 또는 경험, 정보 이렇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라는 건 단순히 무슨 그냥 왜 읽는지도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22살이야. 아니, 3살, 4살. 아니야, 17, 18, 19살이라고 합시다.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은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생각은 그대로 고등학교 2학년의 생각을 가진 초등학교 2학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몸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이지만 친구들은 다 뭐로 보일까요? 그쵸, 애로 보이겠죠. 일진이라는 애가 야, 너 죽을래? 그래도 겁나 안 나. 안 난다고. 마찬가지로 19살인 아이가 나중에 30살의 생각을 19살의 아이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어려져면 내 삶이 좀 변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19살 때 30살에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어도 인생이 삶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단순히 경험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경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30살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니? 직접 경험이니? 간접 경험이니? 간접 경험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30살들이 살아본 삶을 다룬 뭘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 책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평가. 자, 분석과 평가를 선생님은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100% 맞아 라고 필터링 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맹신이죠. 예, 그건 절대 착한 게 아닙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의 프로세스 과정은 자, 4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 자료수집, 분석, 평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그렇다면 기능적인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능도 마찬가지. 첫 번째,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는 문제인식과 비슷한 거예요. 필요함을 느끼는 거죠. 다른 말로는 니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가 생기면 형태를 만들고 조형,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술을 가지고 제작하는 4가지 욕구, 조형, 재료, 기술이라는 4가지 과정을 갔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욕조, 재기 뭐예요? 욕조에서 재기 찾지 말아라. 왜? 미끄러지면 다친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선생님 머리가 나빠서 암기를 항상 앞자 외우거든요.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기획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왜? 이 시험은 기능사 시험이니까. 그래서 기능은 욕조, 재기, 욕조에서 재기 차지 말아라. 욕구, 조형, 재료, 기술, 필요함을 느끼는, 문제인식을 느끼는 이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형태를 만들고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기본적인 디자인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 조건이 무엇이냐. 자,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디자인? 굿 디자인, 좋은 디자인은 무엇이냐? 빅터 파바넷이 말했듯이 단순히 그냥
이쁘기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었죠. 그래서 굿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한목적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한목적성이 뭐냐면요, 목적의 합한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실용성 또는 뭐 기능성이라는 거. 기능적인 것이 실제 목적의 합한가 또는 효용성,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이 높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한목적성, 목적의 합한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뭐라고요? 신미성. 신미성이 뭐야? 보기 좋은 거죠. 보기가 좋은 떡이 맛있다고 하죠. 사실 아름다움도 디자인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지만 신미성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는 겁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을 내면 경제성이야. 그러니까 조금 투자했는데 손해봤어. 그럼 경제성이 없는 거야. 많이 투자했는데 수익을 많이 냈어. 그럼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항상 플러스가 나는 게 경제성이야. 그 다음에 독창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독창성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창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라는 것은 창조와는 달라요. 창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에서 유를 발견하거나 발전하거나 융합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것은 청동이라는 걸 발견해서 넘어간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거는 발견한 거잖아. 그죠? 또 공중전화가 핸드폰이 된 건 똑같은 전화지만 발전한 거죠. 자, 핸드폰에다가 mp3가 되거나 사진 찍거나 또 뭐예요? 인터넷이 되게 하는 것은 융합이죠. 이런 식으로 창이라는 것은 독창성인데 동창성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무를 발견, 발전, 융합이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선생님이 이제 기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 볼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선생님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시험 첫 강의에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로 보는데 일단 뭐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 질서성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논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있고 감성적인 게 있거든요. 이성적인 걸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보통 감성은 어때요? 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게 같이 함께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엄청난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디자인할 때 객관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목적성과 경제성이 객관적이죠. 주관적인 게 뭡니까? 신미성과 독창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객관성, 한목적성과 경제성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너무 주관적인 신미성과 독창성에만 또 치우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질서성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디자인이 된다? 굿 디자인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굿 디자인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별표 5개.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 기능적인 과정이에요. 욕조, 제기. 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요. 디자인의 굿 디자인 조건은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도창성. 질서성이란 한목적성과 객관성이 한목적성과 경제성과 경태성과 신미성과 독창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뭐다? 질서를 이룰 때 굿 디자인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죠? 디자인의 분류. 자,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각,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환경. 영어로도 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Visual Communication Design, Product Design, Environment Design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은 뭘 다룬다고요? 소통을 다루는 것이고요. 제품은 도구를 다루는 것이고요. 환경은 인간의 공간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것이다?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구분하기를 2차 디자인, 또 3차 디자인, 또 4차 디자인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요. 구분하는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보통 시각은요, 대표적인 2차 디자인이 대표고요. 제품은 3차, 여기는 4차 이래요. 왜냐하면은 2차는 평면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2차라고 하고요. 3차는요, 입체적인 이미지를 얘기하고요. 4차는 공간 개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보통 4차, 제품은 3차, 시각은 2차인데 꼭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도 3차가 있고 4차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시각은 입체긴 입체인데 준입체고요. 공간은 공간인데 준공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입체인데 완벽한 입체가 아니라 그냥 준입체. 입체라고 해줄게. 뭐 입체에 속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다 평면 디자인이지만 입체 대표적인 게 뭐 사인 디자인. 사인 디자인은 뭐죠? 간판 디자인입니다. 간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면이지만 간판 모양 자체가 입체 모양이기 때문에 준입체 디자인 그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또 포장 디자인 같은 거. 자, 포장지라는 거는 2차겠죠. 포장지는 종이니까. 근데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포장된 애가 입체 모양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3차 디자인, 준입체 디자인 얘기예요. 그 다음 CI, POP 이런 것들도 다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디자인은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 영화나 TV 이런 것들. 왜? TV는 평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공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제품은 거의 3차지만 2차가 어떤 게 있어요? 텍스타일 디자인, 옷감 같은 거라든가 벽지 이런 거죠. 벽지는 인쇄가 되지만 인쇄된다고 무조건 다 시각이 아니에요. 시각은 뭔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티셔츠는 무슨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근데 티셔츠에다 어떤 광고를 넣으면 시각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서도 2차가 있다라는 거. 대부분 환경은 4차 디자인이라는 거. 자, 요거는 나중에 후반에 우리가 그 시각, 제품, 환경을 별도로 다룰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리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디자인은 하나의 창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다시 리디자인하는 거예요. 개선하거나 개량하는 디자인. 그리고 선생님이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에 쓰는 디자인을 뭐라고 한다고? 산업 디자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디자인을 공공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 공공 디자인의 대표적인 디자인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우리 사회의 제일 약자들 있죠?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아이, 노인, 여성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공공 디자인의 대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첫 시간인 산업 디자인 일반에서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30분 좀 넘게 1시간 내에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되게 압축 설명을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별거 없어요. 디자인의 어원, 데지그란의 데세뇨, 데생.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것이다. 인간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를 다룬다. 근데 크게는 소통인 시각 디자인, 도구인 제품 디자인, 공간인 환경 디자인이 있다. 그걸 2차, 3차, 4차 평면, 입체, 공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한 디자인은 그냥 아름답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주장한 사람은 빅토 파바넷이다. 그리고 굿 디자인은 합심, 경독질, 암기법 안 가르쳐줬다. 합심, 경독질, 합심해서 경독하면 즐겁다. 한목적성, 심리성, 경제성, 도체성. 그런 것들을 질서 있게 고려하면 어떻게? 굿 디자인이다. 그리고 돈을 벌 목적에 쓰는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공공 디자인. 공공 디자인에 대표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디자인. 개량하고 개선하는 개념이 리디자인. 이 정도고요. 오늘 배운 거의 정말 핵심은 디자인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보기 좋게끔 만드는 스타일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것이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를 디자인을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을 디자이너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사람들한테 이제 야 디자인이 뭐냐? 디자인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야. 계획하고 기획하고 기능하는 거야. 그냥 모르겠으면 디자인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무관해요. 야 시각 디자인이 뭐야?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제품 디자인은 뭐야? 도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환경 디자인은 뭐야? 공간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컬러리스트는 뭐야?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정책 디자인은 뭐야?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디자인 경영은 뭐야? 경영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건 별거 없지만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아쉬운데 카페에 제가 별도의 특강을 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더 배우고 싶으면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